이 상황을 직접 겪어봤고 또 쳐맞으면 안 되겠죠. 세배 레버리지 ETF는 결국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도세 최대한 많이 내면서 이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지난 한 주를 정리해 볼 거고요. 썸네일에 속슬이 들어가서 속슬 분석 영상인가 하고 들어오신 분은 그런 게 없으니까 뒤로 가기를 누르셔도 됩니다. 속슬을 오랫동안 가져가려고 하는데 갖고 있다가 어저께 또 마이너스 11% 맞았는데 신경 안 쓰고 계속 가져갈 거다 정도의 이야기는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번 주는 아래를 향하는 롤러코스터를 두 번 탄 느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자기 전에 받던 계좌 금액에서 월급 이상의 돈이 사라지는 것을 화요일, 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이나 구경을 했고, 반대로 수요일, 목요일에는 월급 이상의 돈이 불어나는 것도 구경을 했습니다. 원인은 모두 속슬 때문이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서 비중이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엄청난 변동성으로 제 계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그나마 괜찮았지만 금요일장에서는 이렇게 엔비디아마저 하락하면서 뭐 나머지 반도체들도 작살이 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화끈한 빨강색인데요. 속슬은 수요일, 목요일에 좋았던 거를 까먹어주면서 11% 넘게 하락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에 17%가 넘게 올랐는데 11%가 빠지니까 월요일 가격보다도 내려간 모습이 보이시죠? 속슬이 이렇게 무서운 종목입니다. 하지만 저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런 일을 너무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75달러에서 시작을 해서 6달러도 구경해봤는데 11% 떨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고 속슬은 그냥 원래 이런 겁니다. 장 초반에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뭐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급락을 해서 일제히 하락했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네요. 아무튼 덕분에 계좌 수익률이 어제 올린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40%에 육박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좀 이따가 보시죠. 다우, 나스닥, S&P 500 3대 지수는 모두 오랜만에 하락했지만 엄청 많이 떨어진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최고점 경신을 구경하다가 이런 상황이 낯설게 보이는데 빨리든 오랜 시간이든 최고점은 경신을 하게 된다는 믿음으로 투자에 임하면 계좌에서 월급이 사라져도 저처럼 발 뻗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마켓맵을 일주일로 놓고 보면은 엄청 많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오히려 엔비디아는 6% 오른 상황입니다. 요새 저한테는 애물단지가 된 애플이 5% 가까이 떨어졌고, 투슬라, 삼슬라 저점에서 잘 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점이 아니었습니다. 테슬라가 이번 주에 13% 떨어지면서 더 떨어지면 더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고 있어요. 오랫동안 투자를 하실 분들은 이런 하락을 세일해져서 땡큐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주의 분위기는 이 정도로 요약을 하고 스크랩한 신문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요새 모든 우량주들이 다 오르는데 애플, 테슬라만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또 안 좋은 소식만 나오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는 팀 쿡이 말한 게 있으니까 10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요. 유럽연합에서 2.7조 과징금을 먹었는데 음악 스트리밍 앱을 유통하는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경쟁업체 앱으로 결제를 하면 30% 수수료를 부과하게 한 게 이유라고 해요. 다음은 요새 엔비디아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되게 많이 떨어질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떨어진다, 계속 오른다. 솔직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건데 전문가들은 매일매일 뭐라도 얘기를 해야 먹고 살 수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덤으로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엔비디아가 테슬라가 상승했던 시기와 너무 비슷해서 떨어질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비슷한데 안 비슷하잖아요.
안 비슷한데 비슷하다고 하니까 가져와 봤고요. 어떻게 주식이 올라가기만 해요. 떨어지기도 하고 다시 오르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개잡주들은 영원히 떨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느낌을 잘 알죠. 테슬라도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데 중국에서 출하량이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중국에서는 가격 때문에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일론 머스크에게 어떤 묘안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대중교통을 잘 안 타서 몰랐는데 최근에 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버스를 보니까 버스가 BYD라고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차 하면은 꺼림칙한데 문제없이 잘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전기차 시대의 도요타라고 하는데 비아디에도 투자를 해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가격으로 밀어붙이니까 맥을 못 쳐서 이런 이유들로 올해 적자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총 10위에서 밀린 상태고 또 얼마 전에는 독일 공장에서 불이 나서 생산도 중단되고 좋은 소식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별개이기는 하지만 3월 14일에 스페이스 X 로켓 발사가 성공을 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다음은 슈퍼마이크로라는 데이터 서버 제조업체가 AI 열풍으로 급상승하면서 S&P 500에 편입됐다는 소식도 있고요. 주가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추천은 아니고 제가 신문을 보면서 이렇게 종목들 기사가 나와서 기록을 해두고 나중에 보면은 괜찮은 것들이 많아서 기록하고 공유하며 공부해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남겨봅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주가가 10년 전보다 싸고요. 배당금은 없지만 PBR은 낮고 BPS는 주가보다 높아요. 근데 매출은 증가한다는데 이익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기사를 스크랩한 건 아닌데 어쨌든 역발상 기회라고 월가 일각에서 본다고 하니까 기록을 해두고 구경만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요새 반도체 분위기가 좋아서 코스피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기사고요. 요새 SK 하이닉스 분위기가 엄청 좋더라고요. 와이프가 LG전자 말고 하이닉스를 샀어야 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땅을 치던데 별 수 없고 제가 예전에 2014년에서 16년 사이쯤에 하이닉스에 일을 하러 가서 공장을 크게 새로 짓는 걸 보고 주식을 샀었어요. 그나마 제대로 투자해서 이익을 본 적이 있는데 공장을 다 만들었을 때 내일 박근혜 온다고 외부 업체 오지 말라고 일을 못하게 하고 그랬었는데 올해도 들어가서 분위기를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가계 순자산이 역대 최대라는 기사고요. 이유는 역시나 부동산과 주식입니다. 그래서 뭐든 갖고 있어야 늘어난다 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스크랩을 했습니다. 물론 떨어질 수도 있지만 가장 최근의 예를 들어서 2020년 코로나 폭락 후의 상승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도 몰랐고 22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금리 올리면서 폭락한 후에 작년 연말부터 상승하는 걸 봤잖아요. 다시는 상승하는 거를 구경만 하고 손가락 빨면서 신세 한탄하는 일은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주도 스크랩이 많은데 너무 길어져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계좌 상황 코인부터 볼게요. 코인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억 넘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코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더 샀을 텐데 아직까지 저는 확신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 코인도 좀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제 계좌는 1%안 되게 살짝 하락했고요. 속쓰리 이번 주를 망쳤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3% 높습니다. 그냥 너무 높이 올라갔다가 온 것 뿐이고요. 불주랑 TQ가 많이 떨어졌고 얼마 안 되지만 투슬라도 한몫한 것 같습니다.
애플이 마이너스인 게 너무 낯선데 스크랩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0월까지는 기다려봐야 할 것 같고, 또 애물단지가 오리진 머티리얼스 맨날 0.5달러였었는데 지금 보니까 0.6이 돼 있네요. 나무를 안 넣으면은 망하는 거고, 요새 제가 좀 웃기는 상황이 있는데, 이게 떨어져도 그냥 신경 안 쓰고 잘 살았어요. 저랑 뭐 삶에서 아무 접점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었는데, 요새 와이프가 아이 식판을 하나 새로 사줬거든요. 요건데 요게 무슨 옥수수 전분으로 친환경으로 만든 거라서 설거지할 때마다 자꾸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떠오르는 골 때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오리진 머티리얼스가 나무 안 넣고 옥수수 전분 넣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그래서 이거를 설거지할 때마다 생각이 나니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또 한 가지 웃긴 건 지금 계좌에 있는 거의 모든 개별주들이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22년에 그렇게도 저를 괴롭히던 세배 레버리지 ETF들 덕분에 제 계좌가 이렇게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속슬 때문에 월급 이상의 돈이 날아가는 걸 보고 팔았다가 다시 샀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오전에 해봤는데, 그러면 또 양도세가 그 차액에 가까이 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오랫동안 갖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QQQ SPY면은 맘 편하게 그냥 평생 두면 되는데, 이 상황을 직접 겪어봤고 또 처맞으면 안 되겠죠. 세배 레버리지 ETF는 결국 언젠가 이별을 해야 됩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양도세 최대한 많이 내면서 이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삼셀라는 전략을 조금 바꿨습니다. 며칠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처음 샀던 수량은 그냥 그대로 장기 투자를 하고 떨어질 때 추매를 해서 오르면은 소소하게 수익 실현을 할 겁니다. 희망사항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저의 배당금이 가장 많은 게 3월인데 3월 첫 배당 인텔에서 받았고요. 받은 돈으로 리얼티 인컴과 아버 리얼티 트러스트 한 주씩 샀습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배당금을 계속 늘려갈 거고요. 저에게는 배당금이 바빌론의 성벽 같은 겁니다. 바빌론의 성벽 그게 뭔데? 라고 궁금하시면 바빌론 부자들의 돈 버는 지혜, 이 책 한번 읽어보세요. 길지 않고 재미있습니다. 친환경 보냉상자 아이템에 꽂혀서 매수를 한 국내 주식은 흐름이 좋습니다. 이번 주에 CJ 대한통운과 제휴도 맺었고 뭔가 하나씩 빵빵 터져줄 것 같은 기분이 들고 있어요. 제가 확실한 건 아니지만 계잡주에 투자를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똑같이 기사가 나와도 정말 신문에 나오는 거랑 그냥 인터넷에서 검색해야 볼 수 있는 기업의 기사는 질이 다르다고 느껴져서 이 기업을 통해서 제 느낌이 맞는지 지켜볼 거고, 느낌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이 맞는지 지켜볼 거고, 저는 일단 이 아이템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저의 바람대로 주가가 상승한다면 아마도 친환경 보냉박스 택배가 우리 집에 오고 여기저기서 배송되는 것을 보게 됐을 때, 그때가 됐을 때 주식을 팔까 말까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잠깐 동안 수익률이 많이 올라서 가까워지고 따라잡았다고 생각했던 연금저축계좌는 속슬 뿌리기로 또 멀어졌습니다. 연금저축계좌도 계속 넣고 싶은데 제가 그만큼 돈이 없는 게 아쉬워요. 정말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꾸준히 모아가시는 것을 추천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나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